229번은 예전에 나온 문제인데 1이 3개, 2가 3개, 3이 6개. 나왔어요? 역수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는 기출 문제의 오른쪽에 이제 91번이나 92번 보시다시피 91번에도 붉은색 의자 2개, 노른색 의자 2개, 파란색 의자 4개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인 거죠. 같은 색 공이 들어간다는 거고 요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원순열은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 궤를 조금 달리 하죠.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서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92번 같은 기출문제도 똑같은 구술이 4개, 4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각 묶음에 적어도 하나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2개로 나눈다라는 개념이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 그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류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 귀찮게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실수를 유발하거나 이제 조금 케이스를 많이 나눔으로써 귀찮게 하는 게 이제 정석이고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류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각순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각순열. 이러한 원순열이 정다각형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94번 보시면은 쭉 읽어보면은 어떤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붙일 때 어느 방향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돌려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보겠대요. 만약에 그렇지만 않았더라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으로 256이 되겠지만 얘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거를 1, 2, 4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4의 약수. 그럼 주기가 1이라는 거는 얘를 90도 회전시켰을 때 다시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이 네 칸을 채울 때 만약에 첫 번째 칸을 이렇게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칸들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칸만 채우면 되니까 네 가지가 되고 주기가 2라는 거는 180도 회전시켰을 때, 즉 두 칸을 회전시켰을 때 여기 두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여기를 이제 대칭되게 채워주면 되죠. 따라서 4의 제곱인데 요 네 가지는 빼서 12가지가 됩니다. 256 전체에서 이 16가지를 빼면 240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할 때 주기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98번 한번 해봅시다. 98번이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위탁교육 기간이네. 그 계절 수업 맞죠? 맞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예 휴강 했었는데 근데 이 휴가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회차가 너무 좋다. 이게 선택인가요? 그게 거의 꽤 많이 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해마다 다른가?
못하는 색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 때문에 약간 제약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채색 문제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따로 채색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인가? 주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게 나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이게 n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엄청 미세하게 갈리거든요. 어떤 주기성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따가 오늘 채색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주기성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된다라 그러면은 4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색이 필요하고 8가지 색 중에 2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3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로 적당히 나눈 뒤 4가지 색으로 칠할 때는 원순열이니까 3팩을 곱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20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에는 A, A, B, B 이렇게 칠하는 방법밖에 없어. 돌리면 다 같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3가지 색. 3가지 색을 고르고 나면 칸수가 4칸이다 보니 어떤 놈을 2번 써야 될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나머지 2가지 색을 B, C로 칠하든 C, B로 칠하든 똑같아요. 따라서 8, 7, 56 나누기 곱하기 3 해주면은 168이 되겠지. 요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해서 196 196을 더하니까 61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다행히 뒤집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주순열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방금 언급한 염주순열. 자, 염주순열이라는 건 이렇게 원순열로 둘러놓고 얘를 뒤집었을 때, 즉 이렇게 된 걸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게 염주순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뒤집었는데도 그 모양이 그대로인 거가 있어요. 전략 자체가 얘네 두 개를 하나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로 나누면 되긴 한데 이런 아이들 때문에 대칭인 경우는 놔둔 채로 비대칭인 경우만 2로 나눠서 더해줘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99번 정도를 이해하시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99번 해보시면 검은 구슬 6개, 흰 구슬 4개, 붉은 구슬 1개. 자 그냥 A, B, C 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원순열 자체도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순열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6팩, 4팩분의 10팩, 11팩 한 단계 더 거쳐볼까? 나누기 11 해주면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칭인 것만 구해주시면 C가 이렇게 있고 A가 3개, B가 2개 이렇게. 그러면 2팩, 3팩분의 5팩 해서 간단하게 10가지가 나와요. 그럼 정답은 10가지는 놔둔 채로 210에서 10가지를 뺀 나머지는 비대칭이니까 2로 나눠주면 110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100번 문제, 이러한 문제에 이제 살을 입힌 거예요. 100번 하나 해봅시다.
교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외국인 외국인 강사? 그러니까 외국인 강사라는 거는 뭐 과목별로? 아, 그럼 보통 뭐 교수인가? 걔네들이 영어로 할 거야. 한국어로 아, 그러니까 난 위탁 교육이라는 건 어디에 맡긴다는 건데. 그럼 영어로 수업하면은 영어로 못 알아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걸 미안 영어를 할수 아니 내가 어디 있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도 대학원 다닐 때도 영어로 수업하면 진짜 좀 듣기 안 되는 친구들은 반도 못 알아듣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채점 조교를 하는데 이산수학 조교를 했거든요. 그때 교수가 외국인이었어요. 아, 이게 좀 아직도 기억나. 안드레아스 홈슨이라고 아직도 카이스트에 재직하던데 외국인 교수다 보니까 소통을 같은 건물에 있어도 절대 만나서 얘기해요. 무조건 이메일로만 해요. 외국인 교수.
확률 이전 파트인 경우의 수, 물론 이항 정리를 제외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업하면서 너희들이 좀 뭔가 캐치할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뭔가 예전에 경우의 수는 정말 약간 멘탈이 헤딩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100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풀다 보면 어떤 실수가 제일 빈번하냐면 일단 여기까지 세팅은 다 잘해요.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되는 거야. 블루가 한 군데면 3개가 되죠. 그죠? 아까 마치 우리가 그 문제 풀었던 거 1부터 n까지 배워가는 딱 여기에서 풀었는데 그거 홀수인 버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흰 공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 흰 공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요 공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잘 낸 게 흰 공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심결에 풀면 학생들 입장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 컨비네이션 5로 푸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냥 풀죠. 그런데 실제로는 7H 중국점이에요. 요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5니까 462 맞나요? 11, 5, 8, 7, 5, 4, 3, 2 472 그렇죠. 462 자, 이 462를 대칭인 거를 따로 구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반으로 쪼개서 요 부분에 흰 공이 홀수개니까 여기에 1개가 들어가느냐 3개가 들어가느냐 5개가 들어가느냐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1개가 들어가면 요 3군데에 2개가 들어가서 대칭시키면 되고 여기에 3개가 들어가면 1개가 그리고 여기에 5개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6, 3, 1 대칭은 10가지니까 10은 놔두고 462가 돼서 10만 빼서 2로 나눠주면 452니까 452, 226, 236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요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요것만 조심하면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딱 이렇게 풀고 나면 아 염주순열이라는 거 빡세게 나오진 않겠다 요거거든요. 염주순열에서 조금 귀찮게 나오겠다 하면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102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102번이 무슨 문제냐? 문제 전체 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빨간 공 16개, 노란 공 6개를 가지고 만든 염주순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원순열이 80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칭을 구하는데 대칭 자체도 3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뭐 흔히 이거를 학생들은 또 무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축. 그는 레드가 있는 축, 옐로우가 있는 축, 아무것도 없는 축. 그래서 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구하는 거 안에서도 뭔가 되게 복잡하고 뭐가 어떻게 복잡하냐? 레드 2개하고 옐로우 3개만 배치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3팩, 2팩분의 5팩을 하고도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
분명히 이 10가지 안에선 얘와 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채우고 나니 (180도) 회전시키면 얘랑 똑같은 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걸 다시 위아래가 대칭인 것과 대칭이 아닌 걸로 나눠서 대칭인 거는 여기에 옐로우 넣고 레드 옐로우 옐로우 레드 2가지, 나머지 8가지 너 나누기 2해. 왜 얘랑 얘랑 같은 걸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6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6가지 얘도 얘가 몇 가지였더라? 10가지 요렇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얘네들의 교집합 레드 레드 옐로우 옐로우 주 2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빼줘야 돼. 이렇게는 없고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없어. 그래서 20가지가 나와. 뭔가 되게 귀찮은데 옛날에 혹시 배웠던 기억을 한번 진짜 되짚어보면, 왜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지금 어쨌든 이 업계에서 가장 큰 CMS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내가 이건 예전에 미탐에서도 보는데 이거 선생님들에 따라 취향인데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쉽게 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결론이 난 게 그냥 요것만 따지면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무축일 때는 여기에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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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인데 이걸 배열한 300 300분의 600이라는 이 20가지가 결국 얘랑 똑같더라. 요렇게. 그래서 대칭인 거 구할 때는 무축만 따져라. 20과 60 해주면 20 더하기 60 나누기 2에서 50이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염주순열에서 이거보다는 훨씬 좀 따질 게 많은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염주순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99번에 대한 이해만 되면 100번 같은 문제는 잘 케이스 나눠서 충분히 풀 수 있고, 조금 정말 신경 쓰게 한다면 102번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내신에선 낼 생각은 없는 게 맞다.